인디언 불악. 호숫가에는 보트 한 척이 더 끌려 올라와 있었다. 인디언 2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닉과 아버지는 보트 뒷자리에 탔다. 인디언들이 배를 밀어냈고 그중 한 명이 노를 젓기 위해 올라탔다. 조지 삼촌은 캠프용 보트 뒷자리에 앉았다. 젊은 인디언이 그 배를 밀어낸 뒤 조지 삼촌을 태우고 노를 저었다. 두 척의 보트는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안개 너머 앞서가는 보트의 노거리 소리가 닉의 귀에 아득히 들려왔다. 인디언들은 짧고 거칠게 노를 저었다. 닉은 아버지의 팔에 안겨 몸을 뒤로 젖혔다. 수면 위는 차가웠다. 보트를 젓는 인디언은 몹시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앞서간 보트는 안개 속에서 자꾸만 멀어졌다. 우리 어디 가요, 아빠? 닉이 물었다. 저쪽 인디언 캠프란다. 아주 아픈 인디언 여자가 있거든. 아, 닉이 대답했다. 만해 건너편에 도착하니 다른 보트가 이미 백사장에 닿아 있었다. 조지 삼촌은 어둠 속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젊은 인디언이 보트를 해변 위로 완전히 끌어올렸다. 조지 삼촌은 두 인디언에게 시가를 한 대씩 건넸다. 그들은 이슬에 흠뻑 젖은 목초지를 지나 해변에서 걸어 올라갔다. 등불을 든 젊은 인디언의 뒤를 따랐다. 이어 숲으로 들어갔고 언덕 뒤편으로 이어지는 벌목로를 따라 오솔길을 걸었다. 벌목로는 양옆에 나무들이 베어져 있어 훨씬 밝았다. 젊은 인디언이 멈춰서서 등불을 끄자 일행은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길에 굽은 모퉁이를 돌자 개 한 마리가 짖으며 튀어나왔다. 앞쪽으로는 나무 껍질을 벗기며 사는 인디언들의 판잣집 불빛이 보였다. 개들이 더 많이 달려들었다. 두 인디언이 개들을 판잣집 쪽으로 쫓아버렸다. 길에서 가장 가까운 판잣집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다. 노파 한 명이 램프를 든 채 문가에 서 있었다. 안쪽 나무 침대에는 젊은 인디언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이틀째 해산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캠프의 노파들이 모두 달라붙어 그녀를 돕고 있었다. 남자들은 여자가 내지르는 비명을 피해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길 저편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닉과 두 인디언이 아버지와 조지 삼촌을 따라 판잣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여자는 아랫단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누비 이불 아래로 드러난 배가 아주 불룩했다. 그녀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윗단 침대에는 남편이 있었다. 그는 사흘 전 도끼에 발을 심하게 베인 상태였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다. 닉의 아버지는 난로 위에 물을 올리라고 시켰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그는 닉에게 말을 걸었다. 이 여자는 곧 아기를 낳을 거란다, 닉. 아버지가 말했다. 알아요. 닉이 말했다. 아니, 넌 모른단다. 아버지가 말했다. 잘 들어보렴. 이 여자가 겪고 있는 건 산고라는 거다. 아기는 태어나려 하고 엄마도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온몸의 근육이 아기를 밀어내려고 애쓰는 거란다. 저 비명은 그 때문에 지르는 거야. 그렇군요. 닉이 말했다. 그때 여자가 울부짖었다. 아, 아빠,
비명을 멈추게 해줄 약 같은 건 없나요? 닉이 물었다. 없단다. 마취제가 없거든.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저 비명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엔 들리지 않는단다. 윗단 침대의 남편이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부엌에 있던 여자가 의사에게 물이 다 끓었다고 신호를 보냈다. 닉의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큰 주전자의 물 절반 정도를 대야에 부었다. 주전자에 남은 물에는 손수건에서 꺼낸 몇 가지 도구들을 넣었다. 이것들을 삶아야 해. 아버지는 캠프에서 가져온 비누로 뜨거운 물에 손을 씻기 시작했다. 닉은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를 문지르며 씻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게 손을 씻으며 말을 이었다. 있잖아, 닉. 아기는 원래 머리부터 나와야 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다. 그럴 때는 모두가 고생을 하지. 아마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곧 알게 될 거야. 손 씻기가 만족스럽게 끝나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조지, 저 이불 좀 걷어주겠나? 그가 말했다. 나는 건드리고 싶지 않군. 수술이 시작되자 조지 삼촌과 3명의 인디언 남자가 여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여자가 조지 삼촌의 팔을 깨물자 그는 빌어먹을 인디언 계집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조지 삼촌을 태우고 왔던 젊은 인디언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닉은 아버지를 위해 대야를 들고 서 있었다. 수술은 꽤 오래 걸렸다. 아버지는 아기를 들어 올려 숨을 쉬게 하려고 찰싹 때린 뒤 노파에게 건넸다. 보렴, 아들이란다, 닉. 그가 말했다. 인턴이 된 기분이 어떠니? 닉은 좋아요라고 답했다. 그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자, 됐다. 아버지가 대야에 무언가를 담으며 말했다. 닉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이제 아버지가 말했다. 몇 군데 꾸며야 해.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닉. 내가 절개한 부위를 봉합할 거거든. 닉은 보지 않았다. 그의 호기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일어섰다. 조지 삼촌과 3명의 인디언 남자들도 일어섰다. 닉은 대야를 부엌으로 내놓았다. 조지 삼촌은 제 팔을 살펴보았다. 젊은 인디언이 그때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거기에 과산화수소를 좀 발라야겠군,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는 인디언 여자 쪽으로 몸을 굽혔다. 여자는 이제 조용해졌고 눈을 감고 있었다. 아주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아침에 다시 오겠네. 의사는 일어서며 말했다. 정오쯤이면 세인트 이그너스에서 간호사가 올 테고 필요한 건 다 챙겨올 거야. 그는 경기를 마친 뒤 탈의실에 있는 축구선수처럼 한껏 고양되어 말이 많아졌다. 이건 의학 잡지에 실릴 감이야, 조지. 그가 말했다. 휴대용 잭나이프로 제왕절개를 하고 9피트짜리 낚싯줄로 꿰매다니 말이야. 조지 삼촌은 벽에 기대서서 제 팔을 보고 있었다. 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그래. 그가 말했다.
자랑스러운 아빠 얼굴도 봐야지. 이런 일에서는 보통 남편들이 가장 고통받는 법이거든. 의사가 말했다. 이 친구는 꽤나 조용히 잘 견뎠군. 그래. 그는 인디언의 머리 위로 덮인 담요를 걷어냈다. 그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서 돌아왔다. 그는 한 손에 램프를 들고 아랫단 침대 가장자리에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인디언은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그의 목은 귀에서 귀까지 베어 있었다. 침대에 가라앉은 곳으로 피가 흘러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왼쪽 팔위에 얹혀 있었다. 날이 선 면도칼이 이불 사이에 나를 위로 향한 채 놓여 있었다. 닉을 밖으로 데려가게,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부엌 문가에 서 있던 닉은 아버지가 램프를 들고 인디언의 머리를 뒤로 젖혔을 때 윗단 침대를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벌목로를 따라 호수로 돌아갈 때쯤 날이 막 밝기 시작했다. 닉,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수술 후의 고향감이 모두 사라진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겪기엔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항상 그렇게 힘든가요? 닉이 물었다. 아니,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단다. 왜 자살을 한 거죠, 아빠? 모르겠구나, 닉.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지. 자살하는 남자가 많나요, 아빠? 많지는 않단다, 닉. 여자는요? 거의 없지. 한 명도 없나요? 아니, 가끔 있기는 하단다. 아빠? 응. 조지 삼촌은 어디 갔어요? 곧 나타날 거다. 죽는 건 힘든 일인가요, 아빠? 아니, 꽤 쉬운 일인 것 같구나, 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은 보트의 자리를 잡았다. 닉은 뒷자리에 앉았고 아버지가 노를 저었다. 언덕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베스 한 마리가 튀어오르며 물 위에 동심원을 그렸다. 닉은 손을 물속에 담그고 그렸다. 아침의 날카로운 냉기 속에서도 물은 따스하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노를 젓는 보트 뒷자리에 앉아있는 호수에 이른 아침, 그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작품 해설 소년 닉 애덤스의 냉혹한 입회식. 이 작품은 해밍웨이 문학의 정수로 불리는 닉 애덤스 시리즈의 서막을 여는 걸작입니다. 이 짧은 소설은 탄생의 산고와 죽음의 고요라는 인류의 가장 극적인 두 순간을 한 장소에 병치하며 주인공 닉이 겪는 냉혹한 입회식을 그립니다. 해밍웨이는 감정을 배제한 하드보일드 문체와 빙산 이론을 통해 비극을 더욱 날카롭게 부각합니다. 생명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과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의 대비는 삶과 죽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임을 암시합니다. 아버지는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려 애쓰지만 닉이 목격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생의 근원적 공포였습니다. 이 작품의 압권은 마지막 대목입니다.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젓는 배 위에서 닉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비극을 목도한 뒤 본능적으로 생의 감각을 일깨우는 인간의 방어 기제이자 순수했던 유년이 상실되는 지점에서의 애틋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한 소년의 세계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이 작품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